자, 이제 121쪽에 19번 갑니다. 자, 이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한다는데 이 세금 중의 특성은 물론 뭐 신고 납부가 원칙이긴 한데요. 얘는 이제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법정 기간에 납부하면 신고 납부된 걸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납부만 하면 신고 납부된 걸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는 없다. 그거 틀렸죠. 2번. 자, 등면허세 납세 의무자는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하는 현상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이다 해서 항상 등기 등록하는 자가 납세 의무가 있죠. 자, 3, 4번인데 3번이 이제 근저당권 설정, 4번이 근저당권 말소인데 그 3, 4번이요. 이 근자가 붙어 있다고 이거 생소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근자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이제 없다고 가정하면 저당권 설정, 저당권 말소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세법상은 보통 저당권인데 이게 민법에 하면 뭐 근저당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면 되고 저당권자, 뭐 근저당권자가 되고 말소하면 저당권 설정자, 말소 대상 현재 소유자가 되겠죠. 5번. 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납세지는 어디? 부동산 소재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면 맞겠죠. 그래서 항상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법정 기간 내 납부하면 됩니다. 자, 20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중 지방세법상 등록 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첫째. 자, 등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요.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 징수한다. 방금 얘기했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법정 기간에 납부하면 신고 납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는 없다고 했죠. 없다. 근데 만약에 취득세나 양도세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했다. 이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등록 면허세만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법정 기간에 납부했을 때 이때 신고 납부된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이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나 등록한 자이다. 그렇고요. 세 번째,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단체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 등록은요, 세금을 부과하지 않죠. 왜 이제 세금 걷는 자가 국가나 지방이기 때문에 과세가 될 일이 없고. 네 번째, 4번. 이 4번은 등록면허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중과세 대상된 데는 그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세율로 해서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일반 과세 되었던 게 나중에 중과되었다. 일반 과세 되었던 게 나중에 중과세 되었다. 또 하나 비과세 되었던 게 혹은 감면됐던 게 나중에 추징 대상되었다. 그래서 두 개 똑같죠. 이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내 30일 이내에 똑같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하고 둘 다 똑같다. 둘 다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항상 국세는 주소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면 됩니다. 자, 21번으로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내용 중 틀린 것은 첫째. 자, 무덤과 이에 접수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정이 아니고 지적입니다. 지적공부상 고칠게요. 지정이 아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해선 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똑같은 묘지여도 취득세는 과세, 등록면허세 이건 비과세가 되겠죠. 두 번째,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할 때 이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세로 인해서 그 가액이 달라지면 자, 재평가 전 가액이 아니죠. 재평가 후 변경된 가액, 변경 후 가액에
의하게 돼요. 그래서 변경된 가액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답이네요. 세 번째, 자, 등면허세 신고세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공부상 금액이 한다. 그래서 항상 공부는 정부가 정한 금액인데 신고한 금액이 거짓이었다 이거죠. 이때는 전부 다 정부가 정한 금액을 가지고 하게 되고. 네 번째, 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돼요.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어디 등록관청 소재지가 되기도 합니다. 5번, 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에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해선 압류해제에 등기를 할 경우 등면허세 비과세 된다. 왜냐면 이제 어차피 압류도 정부가 하고 또 압류 해제도 정부가 합니다.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둘 다 비과세가 성립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압류도 비과세, 압류 해제도 똑같이 비과세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답이 2번이겠고요. 자, 21번 가볼게요. 자, 등록본 등록면허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첫째, 자, 등록면허세는요, 원칙적으로 등록 신청자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래서 취득세는 보통 60일 내 신고인데, 그럼 아까 했었던 취득세하고 다시 볼게요. 취득세는 보통은 부동산이 이제 취득이 돼요. 되면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그래서 요 기간에 직접 신고하고 직접 납부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지금 하는 이 등록면허세는요, 조심할 게 등록을 한다면, 등기한다면 이 등기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신고 납부돼야 돼요. 이미 신고하고 납부돼야 돼요. 그 전에 신고 납부돼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등록하기 전에 신고 납부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분. 자,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또 나왔네요.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 납부된 것으로 봅니다. 보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자, 신고 및 납부한 이후 중과세 및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는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하지 않고 보통 징수한다. 아까 아니지. 일반 과세가 이렇게 중과가 되거나 비과세 됐던 게 추징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 요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다만 원칙하고 예외하고 공통점이 이제 신고 납부가 불이행됐다. 이 신고와 납부가 불이행되면 이때는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죠. 가산세가 붙으면 이때 이때가 고지서에 의해서 그 세금을 추징하게 돼요. 이때가 그 고지서에 의해서 그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가 안 됐을 때가 고지서지 3번은 아니에요. 4번, 자, 등면허세 부가세는요, 얘는 취득세하고 달리 별도의 계산은 없어요. 그냥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지방교육세 내면 되고, 감면받으면 20%의 농어촌 특별세를 바로 내면 됩니다. 5번, 자, 등면허세 과세물건을 등기한 후 5년 내에 중과대상이 된 경우로서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권자는 31일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사기나 기타 부정한 경우 10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즉 제척기간이에요. 그래서 신고 납부 안 하면 정부는 뭐한다? 제척기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3번이 틀렸고요. 자, 또 넘겨봅시다. 자, 23번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등록 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26회 때 건데 1번. 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가 돼야죠. 그래서 항상 국세가 주소지, 지방세 물건 소재지가 됩니다. 두 번째, 자,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 납부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 규정이 없죠. 그래서 절대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15다. 상속은 1000분의 8이고요. 증여가 1000분의 15가 됩니다. 자, 4번 답인데 부동산을 등기하는 자는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5번,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100분의 200을 적용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도시에서 법인 등기하면 100분의 300에 몇 배 중과입니까? 3배 중과죠. 3배 중과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되었다. 4번이 맞는 거죠. 그죠? 자, 24번 갈게요. 이제 지방세법상 등록분 등록 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주와 외국 정부 및 주한국제 기구가 자금을 위해서 하는 등록은 비과세 되죠. 그래서 이게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고. 2번. 회사의 적립 혹은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에 촉탁으로 인한 등록, 얘도 똑같이 비과세 됩니다. 세 번째.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의 변경, 담당 공무원의 착오,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 단위 등의 단순 변경 전부 다 비과세인데 단위 3번은요. 그 규칙 사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정부한테 있는 거예요. 국가한테 있을 때 비과세지 나의 규칙 사유면 다 과세입니다. 예를 들면 그 끝에 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인데 이게 가령 뭐 내가 등기 신청할 때 뭐 주민번호가 땡땡땡땡 해갖고 14 이렇게 적었는데 정작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할 때 24 이렇게 잘못 적게 되면 이건 정부 잘못이니까 이건 비과세가 된다 이거죠. 근데 애시당초 신청할 때 내가 그 전날 술 잔뜩 먹어서 14 했는데 14 이렇게 쓴 거예요. 14 이렇게. 그래서 등기관이 어떻게 24인 줄 알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럼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때는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잘못이 나한테 있으면 과세고 정부한테 있으면 이때 비과세 돼요. 네 번째, 자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거 역시 비과세 가능하죠. 5번, 자 소유자의 이사로 인한 주소지 변경입니다. 얘는 과세죠, 그죠? 그래서 소유자가 이사를 가면 주소지 변경 등록을 하죠. 그럼 나의 규칙 사유니까 당연히 과세가 될 거고 건수에 의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정답은 5번. 자, 25번 가볼게요. 다음은 자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비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겁니다. 첫 번째 전배기 행정구역 변경 등기에 대해선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않는다. 맞나요? 맞죠? 두 번째, 회사의 정리나 특별청산에 대해선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에 대해선 역시 마찬가지 세금 부과하지 않는다. 얘도 맞죠? 세 번째, 계량 단위의 변경 등기에 대해서도 그 세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얘도 맞네요. 네 번째,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해선 부과한다. 이건 틀렸지. 그래서 항상 묘지는 취득세는 과세가 되고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것까지 맞고 마지막 점은 틀렸다. 몇 개? 3개. 정답은 4번이겠고요. 자, 또 넘겨봅시다. 26번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교한 내용이다. 내용 중 자 틀린 거죠. 틀린 거. 잘못된 건 뭐냐 이거죠. 일단 첫째 성립식인데 취득세는 물건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은 이제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 확정 방식인데 취득세는 이제 신고할 때 확정돼요. 이 등록면허세도 똑같이 신고 납부니까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세 번째, 조세분류상 취득세는 종가세, 취득가액에 대해서 과세요. 근데 얘는 등록면허세는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고 다 있죠, 그죠? 둘 다 존재합니다. 네 번째 부가세인데 취득세는 부가세가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죠. 근데 지방소득세는 전혀 사실 무근. 그래서 지방소득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자, 등록면허세도 얘도 지방교육세, 납부할 땐 지방교육세, 감면받으면 농어촌 특별세가 되겠죠. 이게 답이고 5번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죠. 그래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겠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면세점이 없고 대신에 최저세액제가 있죠. 그래서 그 세액이 6천 원 미만이어도 최소한 6천 원만큼은 부과하겠다 이거죠. 네, 정답이 4번이 돼요. 4번. 자, 이제 27번으로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분 등록, 면허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이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연부 취득하면
매년 지급하는 연부 금액이 돼요. 그죠?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등록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원칙이 등록 당시 가액이에요. 취득은 취득 당시 가액이 될 거고. 세 번째,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아니야. 기한 후 신고가 되면 이게 1개월 내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50% 감면, 6개월 내하면 20%가 감면되지. 이렇게 납부불성실 아니에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1개월 내 50%, 6개월 내 20%가 각각 경감되게 돼요. 틀렸고. 네 번째, 자, 유상거래 원인은 쉽게 매매나 분양 같은 거죠.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면 1000분의 20이 돼요. 단 9억이 초과되면 1000분의 30이 되겠죠. 5번 취득세와 등록면세는요. 자, 소액 징수 면제가 없죠. 참고로 이 소액 징수 면제 이게 뭐였냐면 이따 나오겠지만 얘는 그 세액이죠. 세액. 그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뭐 한다? 과세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소액 징수 면제인데요. 다만 조심할 게 이 소액 징수 면제가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첫째는 재산세, 둘째는 지역자원시설세, 셋째가 지방교육세. 이 세 가지에서 이 세세금은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어요. 세세금에 대해서 소액 징수 면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거고요. 자, 38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등록분, 자, 등록면허세에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계산했다. 옳은 걸 찾아보시오. 자, 아까 이 부가세가요. 납부할 때는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에서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지방교육세가 붙고요. 지방교육세가 붙고 대신 감면받았다. 감면받으면 그죠?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붙게 돼요. 그럼 지금 보니까 계산된 게 200만 원인데 여기서 정부가 야, 너 50% 감면시켜준대. 50% 감면. 그럼 결국 납부할 게 얼마입니까? 100만 원. 감면받은 거 얼마입니까? 100만 원. 그럼 감면받은 금액은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안 내면 돼요. 자, 그럼 납부만 합니다.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 20%가 붙죠. 얼마? 20만 원의 지방교육세. 자, 감면받았다. 얘는 내지 않지만 대신 부가세부터 20%. 얼마? 20만 원의 농특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각각 붙어요. 자, 그러면 정답이 20만 원씩이죠. 그래서 지방교육세 20, 농어촌 특별세 20만 원 각각 부과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넘겨서 문제 29번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겁니다. 첫째,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중과세 세율 대상이 되었을 때는 60일 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신고 납부한다. 틀렸어요. 며칠 내? 30일 내에서 일반 과세 대상이 중과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내 신고고 또 괄호 열고 가산세 포함이 아니고 가산세 제외지. 가산세 제외되고 3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한 후 3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아까 아니지. 등기 등록하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에 따라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선 취득세를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아니요. 검증됐으면 무슨 가액? 사실상의 취득가액,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자, 법원의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이다. 가압류가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가 돼야죠.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가 돼야 됩니다.
5번. 자,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물을 다하지 아니하고 이 등묘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 납부 등으로 보죠. 보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는 있다 없다. 가산세 규정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지요. 자, 마지막 30번 갈게요. 자, 취득세 및 자,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배웠잖아요. 계할련, 광분, 이주, 보상부. 2번. 유상거래 원인으로 지방세법에 따라서 취득 당시 가액이 20억 원인 고급 주택을 2017년 6월 20일에 취득해서 1주택이 됐다면 표준세를 더하기 8%를 적용한 11%이다. 왜냐면 지금 주택 금액이 9억이 초과됐어요. 또 유상주택이니까 기본이 3%고 근데 얘가 뭐예요? 사치성 자산이니까 더하기 8을 하면 11%가 되겠죠. 11%. 자, 세 번째. 연부로 취득한 경우 연부 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죠. 그래서 이때 취득 금액에는 계약보증금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네 번째. 주택거래 신고지 지역도 항상 신고가의 원칙이에요. 다만 그 금액이 시가 표준보다 적다면 시가 표준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둘 중에 큰 금액,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하게 된다. 5번. 자, 이게 답이죠. 법 있는 게 대한 그 세액이 6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한다. 아니에요. 6천원 미만이도 최소한 얼마? 최소한 6천원만큼은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겠죠. 5번. 자,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요. 이제 또 넘어가서 이제 부동산 보유세 이제 재산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 재산세는 보통 이제 세 문제 정도 언급이 되는데 전 부분이 거의 다 나요. 다 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을 뭐 낸다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내일이면 오늘이 이제 오늘 19일인가? 오늘 7월 19일인데 내일이 7월 20일이에요. 내일 뭔 날인지 아시는 분? 모르죠? 기적 같은 날, 100일 남은 날. 내일 100일 남은 날이에요. 100일 남아서 이제 금요일 되면 99일 이제 쭉 금방 갑니다. 100, 99 쭉 해. 일주일 지나면 이제 93일 남고 일주일 지나면 80 뭐죠? 87일 남고 일주일 지나면 80일 남고 이렇게 금방금방 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시험 볼 날은 다가오고 시간 되면 그 사진 좀 찍어놔요. 좀 있으면 원서 내야 되니까 아예 시간 날 때 이쁘게. 근데 너무 뽀샵을 하면 안 돼. 뽀샵하면 그 시험장 가서 쫓겨나요. 얼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진하고 다르다고 그 감독관이 내보내니까 꼭 반드시 알아볼 수 있게 찍어야 됩니다. 참 다 됐어요. 시험 날짜도 이제 어느덧 100일 남고 100일 금방 가요. 이제 그 아가들도 태어나서 100일 잔치 할 때 뭐 금방 100일 가듯이 이게 앞으로 가는 100일하고 거꾸로 가는 100일하고 달라요. 앞으로 100일 가는 거 뭐 똑같은 날인데 느낌 자체가 거꾸로 오는 게 더 빨라요. 근데 거꾸로 오는 100일 제일 늦은 게 언제냐? 군대 있을 때. 제대 100일 남길 때 시간 무지하게 안 갑니다. 무지하게. 근데 요 시험은 금방 가요. 자, 과죠. 이제 재산세 130조 갑니다. 1번. 다음은 이제 재산세 성격 내지 특징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일단 볼게요. 기억번 시군구세 맞네요. 두 번째 현황부 갑니다. 즉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하면 사실상 현황에 의하니까 현황부가 맞고요. 세 번째 유통세는 아니에요. 얘는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틀렸고. 네 번째 응익세 맞아요. 응익세입니다. 근데 자꾸 물어요. 왜 재산세가 응익세입니까? 저희가 응능세는 자 이건 참고사항인데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응능세는 응능세가 있고 응익세가 있는데 응능세는 속된 말로 어떤 능력에 대해서 부과한다. 이게 응능세고 응익세는 일정한 이익에 대해서 부과한다. 이게 응익세인데 그럼 이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이 두 개는 응능세고요. 재산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요 세 개가 응익세예요.
그 응익세는 일정한 이익이에요. 그러면 좋다. 그럼 양도세는 분명히 이익이 발생합니다. 양도 이익이니까. 근데 막말로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이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 뭐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겁니까? 이건데 자, 이 두 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요. 그 이익이 확정된 이익이 아니고 그 재산에 내포된 재산에 내포된 그 이익에 대해서요. 재산에 내장된 내포된 그 이익에 대해서 과세. 재산에 내장된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지 확정된 이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응익세가 되고 자, 몇 번? 자, 신고납부가 아니고 얘는 보통징수예요. 보통징수합니다. 그다음 행위세가 아니에요. 얘는 행위세는 취득행위, 등록행위지 보이는 행위라고 할 수 없죠. 다음 15번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가산금이 붙지. 그 다음에 이용권 가산금 맞고 자 10번 분할납부가 되죠. 그죠? 됩니다. 7번 물납도 가능합니다. 자 9번 보유과세가 돼요. 9번 소액징수 면제 가능합니다. 그럼 되는 게 기역, 니은, 니을, 그 다음에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귿 다 됩니다. 정답이 8개인가요? 네, 3번 이 되겠고. 자, 두 번째가요. 다음 중 재산세 특징이다. 틀린 것은 1번. 재산세 과세 대상 물종 토지는 자, 두 개가 있네요.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는 인세이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개별 과세 물세이다. 물론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 토지도 물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세는 이제 합산 과세하는 게 인세고 물세는 물건별로 각각 과세하는 게 이게 물세예요. 그래서 인세, 물세를 다 갖고 있죠. 자, 두 번째.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이다. 그죠? 세 번째. 재산세는 보통징수에서 부가징수합니다. 그렇죠. 네 번째. 납부 불이행 시 가산세가 없는다가 아니고 가산금이 붙여서 납부 안 되면 가산금이 수반돼요.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가산금. 5번. 재산세는 물납과 분납이 가능하죠. 이때 물납은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 초과요. 분납은 납부 금액이 500만 원 초과할 때 가능해요. 그래서 500만 원과 1000만 원 초과할 때 각각 가능하게 되고 이 정답이 4번.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재산권에 관한 설명이다.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건데 1번.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와 다르다. 똑같죠. 그래서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돼요. 둘 다 똑같이 성립돼요. 둘 다 똑같습니다. 두 번째. 자, 법인장부에 의해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된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죠? 맞나요? 법인장부에 의해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액으로 한다. 아니잖아. 얘는 취득세하고 등록세지. 재산세는요. 재산을 개인이 소유했건 법인이 소유했건 똑같아요. 똑같이 항상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해요. 여기다가 곱하기 부동산 쪽이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요. 부동산 쪽이면 뭘 곱한다고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요. 이렇게 해서 그 과세 표준 금액을 구해요.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주거용과 상가 등이 함께 생기는 한 구 건축물, 즉 겸용주택은요. 면적에 관계없이 각각의 용도로 과세한다. 자, 재산세에서는 겸용주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겸용주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한 동이 있고요. 둘째는 한 구가 있어요. 한 구. 이때 한 동자가 붙으면 얘는 일종의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무조건 각각 과세요. 각각. 다만 한 구자가 붙으면 무조건 면적 갖고 따져요. 면적 갖고 따지게 돼요. 그래서 각각이면 주택은 주택으로 보아서 과세하고 상가는 상가로 봐서 그냥 각각 과세해요. 근데 한 구라고 붙으면 무조건 면적을 따져요. 어떻게? 주택의 면적이 뭐보다? 상가 면적보다 크거나 같다면 전체 다
주택으로 보아서 과세하고, 반대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작다. 작으면 이때는 각각 안분해요.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봐서 각각 안분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한 구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면적 갖고 구분해서 과세돼야죠. 네 번째, 재산세는 보통세로서 독립세에 속하며 지방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를 반드시 병기하여 고지해야 한다. 아니에요.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지역자원시설세는요,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반드시 병기해야 되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어요. 5번 이게 답인데, 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 알 수 없다면 그 사용자가네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배울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게 원칙인데, 사실상 소유자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누가 내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누가 내요? 그 사용자가 내게 됩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될 거고요. 자, 이제 문제 4번 갑니다. 재산세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건데 1번. 재산세는 보유과세고요. 현행부가 원칙을 채택한 세목이며 건축물 등을 사용수익하는 데 부관조세고 응익세적 성격이 있다. 그렇죠? 두 번째,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보게 돼요. 세 번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주택별로 과세하며 점유상 독립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넷째, 재산세는 그 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3,000원의 과세는 최저세액제다. 아니요. 2,000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 소액 징수 면제가 있죠. 그래서 2,000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4번 틀렸고 5번. 별장에 부수된 토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과세하지 않고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주택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한다. 이게 또 뭐냐면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인데 이거 잠깐 얘기할게요. 과세 대상인데 첫째, 토지가 있고요. 둘째, 건축물이 있고요. 셋째, 주택이 있고요. 넷째, 선박과 항공기가 있는데 이때 토지는 일단 모든 토지가 과세해요. 모든 토지가. 다만 토지에서 뭐는 제외? 주택용 땅은 제외. 주택용은 제외. 건축물도 모든 건축물 다 과세입니다. 모든 건축물. 다만 뭐는 제외? 마찬가지. 주택은 제외. 주택은 제외. 단 주택도 어떤 주택? 모든 주택에 다 과세해요. 모든 주택에 다 과세해요. 다만 주택은 어떻게 과세해요? 주택은 토지 건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주택의 건물 부분하고 주택의 이 부속 토지 부분을 합쳐서 한꺼번에 한꺼번에 합쳐서 과세해요. 이런 거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뭐 토지다, 건물이다, 주택이다 이미 있으면 자, 토지는 토지분 세금, 토지분 세금, 토지는 토지분 세금, 건물은 건물분 세금, 단 주택용 땅은 주택하고 토지 합쳐서 한꺼번에 무슨 분세금? 주택분 재산세가 돼요. 이때 이 주택의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 토지의 경계가 자 불분명하면 무조건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 무조건 10배까지 과세 대상이 돼요. 이때 모든 주택이라는 것은 얘가 일반 주택이 됐건 얘가 고급 주택이 됐건 심지어는 별장이 됐건 다 돼요. 그래서 전부 다 포함해서 특히 별장도 재산세는 주택으로 봐서 한꺼번에 과세합니다. 정답은 4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이제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건 뭐냐? 일단 기억번 항공기는 맞아요. 그죠? 니은번 시가 표준이 1억이 됐건 뭐 3억이 됐건 5억이 됐건 관계없어요. 일단 선박 맞아요. 세 번째 고급주택 맞아요. 네 번째 카지노 건축물도 맞습니다. 미음번 과수원도 맞습니다. 근데 비음번 차량은 아니에요. 빼고. 시음번 골프 이용권도 맞습니다. 아니지. 골프장이 맞지. 이음번 기계장비도 아니에요. 그죠? 지음번 광업권도 아니에요. 단 치읍번 20타석 이상의 골프 염전 얘도 맞죠. 그죠? 그 맞는 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치읓이에요.
그럼 그 많은 거 중에 옳게 묶인 거 4개 찾는 거 4개. 옳게 묶인 거 4개. 몇 번? 1번. 그지? 1번이 정답이 되죠. 옳게 묶인 4개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하셔야 돼요. 자, 똑같은 패턴의 6번 가볼게요. 자, 제3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모두 몇 개냐? 자, 골라볼게요. 첫째, 토지 맞죠? 니은번 건축물 맞아요. 디귿번 기계 장비도 맞죠? 맞아요? 아니야. 아니지. 기계 장비 취득세지. 네 번째, 차도 아니에요. 미음번 선박은 맞죠? 비읍번 항공기 맞고, 히읗번 골프 용어는 아니고 골프장이에요. 근데 이응번 주택 맞죠? 그럼 되는 게 기역, 니은, 미음, 비읍, 이응. 그죠? 그래서 항상 과세 대상은 이게 다예요. 이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개가 전부 다입니다. 5개가 전부 다지. 그 외에 건 해당이 없다. 자, 7번째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첫째, 한구에 건물이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항상 한 구자부터 무조건 주택의 상가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면적이 100분의 50, 50% 이상이죠. 100분의 50, 50% 이상이면 돼요. 맞고. 두 번째,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골프 회원권에 대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고한다. 언뜻 보면 그럴싸한데 골프 회원권 아니에요. 아까 골프장이지 골프 회원권에 해당이 없다. 세 번째, 재산세 대상인 토지담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는 사실상 모든 토지가 다 과세 대상이 돼요. 네 번째, 다가구 주택은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죠. 5번, 자, 주택 부수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그 주택의 바닥 면적의 무조건 몇 배? 10배요. 그래서 지방세는요, 무조건 항상 이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지방세는요, 뭐 취득세가 됐건 지금 하는 재산세가 됐건 전부 다 몇 배? 10배까지, 상상 10배까지가 과세 대상 면적에 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갈게요. 다음,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내용이다. 자, 틀린 것은 첫째, 별장 이외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요, 과세 표준에 따라서 누진과세하고 지방세법상 고급주택도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과세예요. 이것도 다음 주에 볼 건데, 아까 제가 주택에는 일반주택, 고급주택, 심지어 별장까지 포함되는데 이거 잠깐 지울게요. 이게 일반주택하고 고급주택은 누진세를 써요. 0.1부터 0.4%까지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어요. 근데 별장은 그냥 4%, 그냥 4%의 차등세를 해서 일반이건 고급이건 초과 누진인데 별장만 4%의 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회원제 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을 병설 운영하는 경우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으로 사업 수행이 된 각각의 토지 면적에 대해서 안분해서 회원제는 중과하고 대중골프장은 일반 과세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주택을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초과 누진세를 쓴대요. 이게 뭐냐면 아까 주택은 항상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과세한다 했어요. 주택은 항상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집주인은 갑이고 땅주인은 이렇다. 이렇게 집주인과 땅주인이 같지 않대요. 같지 않다고 해도 둘 다 합쳐서 세금 계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합쳐서 계산돼야 돼요. 자, 그럼 계산하면 나중에 다시 갑과 을에게 사이좋게 안분해서 걷어가요. 어떻게 안분하냐? 안분 방법은 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시가 요 비율로 안분해서 요 비율로 각각 안분해서 세금을 걷어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주택은 무조건 토지 건물을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한다. 네 번째,
자, 토지는요. 종합합산 대상, 별도합산 대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며 전국의 토지를 세대별로 합산 과세한다. 아니요. 당의 시군구별로 과세요. 당의 시군구별로 과세하고 또 세대별 과세가 아니고 인별 과세, 개인마다마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개인마다마다 과세지 세대별로 다 합산 과세 아니에요. 5번. 자, 주택이 부수되는 설비인 승강기, 교환시설, 구내의 변전설 주택에 설치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이전에 그 시가 비용이 증가되면 그 증가분이 포함돼요. 물론 과세 기준일 지나면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설치해서 금액이 증가되면 포함한다. 왜냐면 재산세는 전부 다 매년 6월 1일 기점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날 현재부로 금액을 판정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이제 9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자, 매립관청 등으로 인해서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 등 토지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토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항상 모든 토지가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재산세에서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에서 제외하며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된다. 셋째, 주차장 등 건축물과 다름없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돼요. 그렇죠. 건축물이니까. 네 번째, 주택 재건축이나 주택 재개발 사업을 등으로 철거 예정 주택으로서 세대원이 퇴거, 이주하여 단전, 단수, 출입문의 봉쇄 등 폐쇄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그 주택의 외형에 불구하고 주택으로서 사용 가치가 상실되고 새로운 주택의 분양권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건축물은 과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심해야 돼요. 4번 문장은 5번. 자, 건축물 중 한 동의 건물일 주거와 주거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아까였지. 한 동은 어떻게 각각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주택 부분만 주택이 되고 상가는 상가로 봐서 각각 과세하게 돼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제 문제 10번 가볼게요. 재산세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 돼요. 그렇죠. 둘째,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을 기초로 해서 산정해요. 그래서 부동산 쪽은 항상 뭐 곱하기 뭐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 시장가액 비율로 세 번째,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 보유한 부동산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법인 똑같아요. 항상 시가 표준액에 부동산 쪽은 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지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액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시가 표준액에 뭘 곱해요?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그 답. 네 번째, 주택을 2명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자, 지분별로 안분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분은 어떻게 안분해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각각 안분하게 되어 있어요. 5번,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에 당해 재산에 대한 그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징수할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부담 상한선인데 이 상한선은 이제 부동산 보유세, 즉 재산세하고 이 종합부동산세 있는데 그 두 개가 똑같지가 않죠. 그래서 상한선 얘기할게요. 이제 이 상한선인데 얘가 이 재산세하고 그다음에 이 종합부동산세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두 개가 똑같지 않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다른데 일단 재산세에서 상한선 첫째 토지와 건축물인데 이 토지와 건축물은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이 상한선이 돼요. 100분의 150. 단 주택은요. 주택은 주택가격, 주택의 공시가격별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첫째 그 금액이 3억 원 이하다. 이하라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05. 둘째, 3억 초과 6억 이하다. 그럼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10. 셋째, 그 금액이 6억 초과 되었다. 그럼 100분의
130까지 이렇게 해서 각각에 해당되고, 다만 종부세는요, 그게 토지가 됐건 주택이 됐건 똑같죠. 똑같이 달라. 100분의 150이 세부담의 한도가 되게 돼요. 그래서 둘 다 상한선은 있지만 둘 다 내용은 똑같지가 않다 이거죠. 똑같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1번인데 11번까지 할게요. 네, 자세한 건 다음 주에 할게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토지에 대한 과세 구분인데 틀린 건데 이제 토지의 구분인데 이게 시험에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 얘기만 하고, 자, 1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대상도 있고 별도 합산 대상도 있고 분리과세 대상 세 가지로 구분하죠. 두 번째, 과세 기준을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별도 합산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슨 과세?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이 되죠. 세 번째, 신탁 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 재산과 합산하면 안 되지. 왜? 신탁이 되면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을 산정할 땐 그 토지별로 수탁자 거하고 위탁자 거하고 각각 계산해야지 이걸 합산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죠. 그죠? 네 번째,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 재산에 속하는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해서 위탁자가 맡긴 자니까 맡긴 자별로 합산이지 절대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는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3, 4번 조심해야 돼요. 5번, 자,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원칙이 종합합산과세죠. 하지만 그 지역에서도 개발제한 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가능하다. 그죠? 자, 3번 이거 하나 더 갑시다. 12번까지 마저 할게요. 12번. 자, 토집은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첫째, 토집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죠. 그죠? 두 번째,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일정한 공시가격 합계가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도 해요. 그래서 종합합산 토지는 5억, 별도 합산 80억이죠. 세 번째,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의 경우는 세부담 상한선은 직전 연도에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있다. 이건 주택이지.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100분의 150이고 주택만 각각의 공시금액을 따져서 적용하게 돼요. 그 답. 네 번째,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당해 시군의 모든 토지를 합산해서 한꺼번에 과세합니다. 그죠? 5번,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시가 표준액, 단 부동산은 뭘 곱해요? 공정 시장가격 비율을 곱하죠. 곱해서 과세 표준 누리에서 부과함으로 종가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죠. 3번. 자, 13번부터는 다음 주에 할게요. 뭐 계속 해봐야 뭐 토지의 구분이니까 토지의 구분부터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에는 지방세 목적세까지 충분히 좀 예습을 해 오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꽤 더워요. 꽤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